네,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전하고 있는 최욱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4년 대비 행정학 공부법 및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학이라는 낯선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좀 낯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학을 배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취업할 회사가 행정부잖아요. 그렇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으면 행정부에 취업을 하는 거죠. 그 행정부의 그 모든 활동을 배우는 게 행정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낯섦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을 배우고 정복해야만 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항상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물어요.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합격이죠. 근데 앞으로는 그냥 합격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한다? 단기 합격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3년, 4년 공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1년 내에 딱 컴팩트하게 공부해서 짧게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목표는 뭐다? 단기 합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단기 합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몇 개의 수강후기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번에 23년에 국가직 구급시험이 치러졌는데 그 중에서 행정학을 헬정학이라고 수험생들이 불렀었거든요. 왜 헬정학이라 그래? 아우, 난이도가 짱이었어요.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서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90점 이상 받아야 우수한 점수다 이랬었지만 이번에는 75점에서 80점을 받으면 우수 점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5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행정학이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결과였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수강후기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80점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잘한 점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강 수강생이었고 이분도 인강으로 이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시죠. 자, 여기에 보면 조언 듣고 공부했더니 덕분에 마킹 실수 없으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준 거고 저도 고맙죠. 이런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욱진생 덕분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웨이트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운동 전도사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22년도도 한번 간단하게 볼 텐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국가직 시험 결과예요. 보시면은 행정학 점수가 90점이죠. 이때는 행정학 그 시험 난이도 자체가 평이했었어요. 그래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괜찮은 점수였거든요. 좋은 점수 받으셨으니까 물론 합격하셨고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까지 모두 합격하셔서 이관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강수강생이었었고 최종적으로는 지방직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다고 했을 때 장단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 업무가 다소 지방직에 비해서는 적고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집 근처에서 근무할 공산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지방직을 선택하셨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군무원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예요. 7급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7급 시험입니다. 이때도 행정학 난이도가 헬정학이었었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60점대 중후반을 받으면 우수 점수였어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80점을 이렇게 받으셨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병대를 들어가셨어요. 해병대 군무원으로 이제 입직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수석 합격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합격하셨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재자죠. 수재자인데 인강수강생이었었고 육군 군무원이죠. 거기 일반행정직 수석 합격자였어요. 9급 이 시험 같은 경우에도 난도가 굉장히 높았어가지고 60점대 후반이면 우수 점수였어요. 근데 몇 점 받았습니까? 84점 받으셨죠. 이거 받고 이제 수석 합격하신 분이죠. 사실 행정법이 더 발군이셨어요. 100점을 받으셨으니까 행정법 같은 경우에.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낯설고 어렵고 방대한 행정학을 정복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반화해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에 보면. 근데 그 이론서를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할 때만큼은 꼭 여러 권을 보지 마시고 한 권을 잘 선택해서 그 한 권만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봐선 절대 안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 번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 번 볼 수 있으려면은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번 보는 건 알겠는데 불가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재 자체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됩니다. 얇아야 돼요. 여기서 얇다는 거는 터무니없이 얇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합격에 필요한 분량이 다 들어있는 선에서 상대적으로 얇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는 보수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합격에 필요한 분량은 다 들어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얇은 책을 한 권 잘 골라서 그 교재를 여러 번 수험 기간 내내 계속해서 내가 몸에 익을 때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생활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입문하는 과정에서 입문서를 리딩을 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재인 기본서를 여러 번 봤다.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이 요약집을 봤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는 책들이래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이론서를 3권 본 거잖아요. 이 3권을 분산해서 이렇게 보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셔야 되는 책은 딱 한 권입니다. 무조건. 근데 실패하려고 하면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성공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러면 당연히 가운데 있는 책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제가 합격하신 분들을 보니까. 자, 그래서 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이론서가 있고 기출문제집이 있고 기타 문제집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문제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당연히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이거를 문제로 푸는 거는 또 약간 살짝 다른 영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건 또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집을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책은 뭐냐면 이론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서가 30일에 끝나는 체육진 행정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한 권이에요. 이론서 한 권. 그리고 볼륨 자체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보통 시중에 있는 이론서가 800페이지에서 900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의 두께니까 여러 번 볼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단 꼭 최 선생 책 봐야 되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 책을 한 권 잘 선택을 했다면 그거를 계속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참고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즉, 경중을 가려서 공부하시되 중요한 부분 위주로 먼저 공부하라는 뜻이 되겠어요. 정말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테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있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영역을 먼저 아주 여러 번 보면서 내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참고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공부를 하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를 절대 같이 하지 마세요. 일단은 처음에 중요한 부분을 먼저 교재를 계속 여러 번 보세요. 그러면 70점에서 80점이라는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가 평이하다고 가정했을 때 무난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먼저 공부한다. 선생님 교재 펼쳤는데 중요한 부분이 뭔지 부수적인 영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제가 알려드리죠. 이론 수업 과정에서. 그럼 제가 딱딱 찍어 드리잖아요. 그거를 먼저 잘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의 출제 범위를 한번 보면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괜히 시중에 있는 교과서가 행정학 교과서가 뭐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에 대해서 배우고 행정부의 그 모든 활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하셔라. 이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야 된다. 먼저 선후관계가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행정학의 출제 경향을 알고 계셔야 돼요. 출제 경향. 이 출제 경향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총론하고 강론 부분이 있는데 이 총론과 강론에서 고르게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행정학의 목차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총론은 행정학 기초예요, 기초. 강론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재무행정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무행정 같은 경우에는 돈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행정부가 1년 동안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려 500조입니다. 500조. 여러분, 이거는 중소기업이 아니죠. 국가잖아요. 그렇죠? 500조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는 게 재무행정이라 보시면 되겠고, 인사행정이라는 거는 사람 관리예요. 사람 관리. 민간 회사들 있잖아요. 민간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직원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행정부도 어떻게 보면 회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할 뿐인 거예요.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할 뿐인 거예요. 그럼 그 직원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직원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식을 다루고 있는 게 인사행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직론 같은 경우에도 아니 뭐 조직이 한두 개입니까? 그 정부 조직 내부에 다양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을 관리할 때 필요한 지식을 싹 모아둔 게 조직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행정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여러분. 행정학과에서 각각의 이 하나의 파트는 다 3학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신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한 행정학과를 기준으로 한 20점 중반대의 학점을 싹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고르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고르게. 자, 고르게 출제는 되는데 제가 아까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번 보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을 각 파트에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얘네들을 먼저 이해하고 내 몸으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영역을 다 자세하게 완벽하게 하는 거는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일단 어떻게 한다? 중요한 부분 딱 찍어서 그것만 정확하게 내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평이하다고 했을 때 70점에서 80점의 점수는 아주 수월하게 받으세요. 사실은 수월하게. 우리 사고 실험 한번 해볼까요? 머릿속으로. 아니, 그러면 70점에서 80점은 내가 알아서 맞췄어. 그럼 30점에서 2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그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설마 찍더라도 다 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도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점수 받는 건 수월한 편이다. 자, 공부법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론서 여러 권 보지 말고 한 권 잘 선정해서 그거를 아주 죽도록 열심히 보자. 두 번째,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가려서 경중을 가려서 공부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전범위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왜? 전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는 되지만 그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은 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한다. 자, 교재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교재 소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1년 동안 계속 갖고 있어야 될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쟁터 같은 데 나가는데 총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좋은 도구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속 써야 될 도구인데 이 도구가 불편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세트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론서고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론서다. 이 이론서는 딱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볼륨은 460페이지 정도 되겠다. 문제집은 단원별 기출 문제집인데 대략 한 450문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저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할 건데 그 과정에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게 어떤 포인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문제집을 애초에 이론 수업을 할 때 같이 풀어 나갑니다. 자,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잡혀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구조도가 잘 그려져 있어요. 구조도.
구조도. 이 구조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밑에 있는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조도를 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밑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복습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도와 설명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보통 행정학 교과서 이제 딱 펼치면 텍스트만 꽉 차 있거든요. 제 교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편리한 그림들을 많이 넣어 두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대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레이아웃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폭이 넓다 보니까 제가 30일에 1회독할 수 있도록 학습 분량을 지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대의별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교재가 1일치부터 시작을 해서 30일치까지 쭉 나눠져 있는데 하루당 대략 한 15페이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하루치당.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하루에 15페이지 공부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15페이지 정도니까. 이 15페이지씩 정해서 잘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시다 보면 전체를 여러 번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선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부수적인 영역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위에 문제가 나와 있고 아래 보면 해설이 잘 나와 있죠. 꼼꼼하게 해설을 다 넣어 두었습니다. 450문제를 이론 수업과 함께 꾸준히 다 풀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 때 있잖아요. 제가 그냥 뭐 자세히 평소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문제집 풀어나가면서 굳이 해설을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해설은 그냥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해설 내용은 이론서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문제 자체를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설명을 드릴 텐데 OX 문제집이 있고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9급과 7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 천지문이라는 책을 학생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저거는 기출문제집을 요약한 거라 보시면 좋죠, 사실은. 1000개의 기출문제가 OX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총정리할 때 대단히 좋습니다.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레이아웃하고 비슷하니까 천지문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왼쪽 페이지에 문제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해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펼쳐가지고 쭉쭉쭉쭉 한 번씩 풀어보고 오른쪽에 있는 해설 확인하는 방식으로 총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행정학 이론 수업을 길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평균적인 수준인 것 같고 이 천지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소요되는 시간이 22시간 정도? 하루가 안 되는 시간이죠, 사실은. 그 시간 내에 행정학 전범위를 싹 훑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이 될 수 있으려면 기존의 이론서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천지문 하나 가지고 툭 끝내거나 그러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군무원 기출보건 문제집이 또 있는데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합격 수기도 몇 개 보여드렸었죠. 행정학 난이도가 일반 국가지방직 시험에 비해서 약간 어려운 편이긴 해요. 보건 문제집이고 최근에는 이제 공개하고 있어서 공개된 문제까지도 다 넣어 두었습니다. 빠짐없이. 아까 합격자들이 다 풀어본 책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교재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연간 커리큘럼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5월과 6월 과정에 어떤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론 입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7월 과정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본 이론이 먼저 진행이 되고요. 2개월간. 그 다음에 나머지 9월과 10월에 심화 이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론 수업 때는 저는 항상 지향하는 게 뭐냐면 이론만 배우지 않는다. 뭘 한다? 문제를 반드시 풀어본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항상 병행합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에서 행정학에 대한 모든 영역을 다 꼼꼼하게 끝내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론 수업 잘 듣고 여기서 나와 있었던 450개 기출문제만 잘 풀어보셔도 뭐 웬만한 거는 다 해결 가능하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문제를 풀기 위해서 11월, 12월과 1, 2월 과정이 사실 있는 거예요. 뒤늦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11, 12월에 보면
기출문제풀이 시즌이 들어가죠. 그래서 7급이라든지 9급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싹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행정학이랑 한국사랑 행정법이 있잖아요. 이 세 과목은 공통점이 뭡니까? 암기 과목이죠. 암기 과목. 그렇죠? 암기 과목은 특징이 뭐냐? 내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린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언어 과목하고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행정학은 그런데 한국사하고 행정법과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암기 과목이면서도. 뭐가 있냐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아요. 시험 선지 자체를. 예전에 행정학 공부하던 친구들 보면 어떻게 공부하냐? 기출문제 선지를 다 외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워딩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틀리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행정학의 복습이 그러니까 정복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라는 거는 빈도를 보여주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왔었다. 이건 알려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 12월에 기출문제를 열심히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에 워딩이 자주 바뀌어서 출제가 되니까 예상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예요. 해서 마찬가지로 진도별이라는 건 뭐냐면 단원별이라는 뜻이에요. 단원별. 단원별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워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상 문제 풀이 과정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리고 3월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치르고 또 국가직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다른 수업들도 물론 깔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1, 12월 같은 경우에는 요약 강의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탠다드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양한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다 깔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잘 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이론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시험이니까 이론과 문풀이 있다고 했을 때 아유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뭐라 그럴까? 내가 쭉 쌓아온 것에 마지막 정점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방점을. 그게 문풀이에요. 그리고 이론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 문풀을 해도 또 잘못 알고 있게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론 수업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정리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문풀을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은 또 다시 해드리니까 교정해 나가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 문풀을 통해 가지고 이론을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머릿속에서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행정학은 범위가 넓어요, 여러분. 굉장히 넓은 학문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사, 뭐 행정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학이 있죠. 이렇게 세 과목이 있다고 했을 때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렵게 나오잖아요. 어렵게 나왔다 칠게요. 어렵게 나오면은 고득점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행정학이 어렵게 나오면은 최대한 많이 방어해서 남보다 상대적으로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지켜보면 한국사하고 행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얘기가 달라져요. 시험의 난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다고 고득점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꼼꼼하게 잘 공부한 친구들이 다 맞추게 되는 것이지. 하지만 행학은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렵게 내면 아무리 내가 많은 부분을 공부했어도 손쓸 수 없게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과목이야. 해서 상대적으로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다.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전략을 잘 잡고 어디를 얼마만큼 공부해야 될지를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입니다. 아까 수강 후기 같은 거 보셨죠, 여러분? 그 친구들은 그 방향성대로 잘 공부했었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울 때도 잘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